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새벽 6시 20분입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줄여서 북원추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주로 USB에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김정은에게 직접 준 USB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도 없다. 그게 들어간 것은 낙후된 북한 수력 화력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전선망, 송전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다. 회담 직후에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미국에 같은 내용의 USB 메모리를 제공을 했다. 즉 자신이 카운터파이트인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의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논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러나 이 USB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주었다. 당시 한미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점이 조금 벗어난 겁니다.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핵심은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왜 작성했느냐는 겁니다. 이 문서를 왜 작성했느냐에 대한 답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 답이 기껏 나오는 게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산자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아이디어 차원이란 그 내용이 바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걸 검토했는데 이란, 이안, 사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뒤에 또 부분적으로 그 관계되는 문서만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은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훨씬 더 조직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이 관계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한수원 사장을 지낸, 한수원이라는 것은 이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과거의 한전이 좀 축소된 회사입니다. 이 한수원 사장을 지내고 이 원자력 건설의 전문가인 이중재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전화 인터뷰를 했네요. 이중재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문구를 지웠는지, 대통령은 탈원전을 강조하는데 공무원들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궁리했다는 건데 도무지 설명되는 게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사업처장, 즉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90년대에 지어주던 당시에 사업처장을 했으니까 그 관계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또 원자력 건설 처장도 지냈습니다. 이 한전에 근무하면서.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은 75이네요. 아주 베테랑입니다. 인재입니다. 이분들의 말, 기술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말이 상당한 그 진실을 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정리의 차원이었다는 산자부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업부 문건 내용을 살펴보니 비교적 자세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작성한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문건에는 원전 건설 시나리오로 함경남도 신포의 옛 캐도 부지 또는 비무장지대에 건설하는 방안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후에 북한으로 송전해 주는 방안,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 신포 지역에 지어주기로 했던 경수로 2기는 약 1조 3,744억 원이나 들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고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통남으로써 이게 공사 중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강 큰 공무원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이런 계획을 혼자 아이디어로 했겠느냐. 그리고 군사작전 하듯이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파일은 왜 지웠느냐 하는 통상적인 의문에 대해서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은 비슷한 의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은 안반등을 갖춘 곳에 지어야 하므로 부지 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신포는 러시아가 원전을 짓기 위해 부지 검토를 끝낸 곳이어서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시설은 이미 폐허가 됐을 것이라면서 원전 건설 비용도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또 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아이디어를 왜 했겠느냐.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가 DMZ 건설 방안을 말하기도 했다면서 사만에 대해서는 신한울 원전을 지어가지고 송전망을 통해서 북한에 이 전력을 보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DMZ를 통과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결코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산업부 간부가 상당한 노력을 해서 문건을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삭 잡아떼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말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비핵화 사기극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도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고 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순진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 지식이 전혀 없는 트럼프에게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고 한다, 또 만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적석해서 그럼 당신이 발표하라, 만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이가 진짜 핵을 폐기하려고 했다고 믿었고, 해보니까 이게 아니란 걸 알고 빠져나오려고 했지만은 모처럼 이 쇼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느냐 해서 싱가포르 회담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사단을 만든 정의용 씨의 해명을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기술자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중재 전 사장은 이 문건이 엄밀히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를 공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탈원전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정부가 공개한 문서에 보면은 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거는 흔히 하는, 이게 바로 정부 안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정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게 공개될 때 빠져나오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적는 거고, 그게 바로 정부 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 이중재 전 사장도 그런 공문을 많이 만들어 본 분이니까 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에도 북한을 간신히 설득해 경수로 건설 사업을 94년입니다. 성사시켰지만 북한이 핵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무산되었다.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은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북한과 일해서 성사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요사이 신내림이란 말이 다시 유행하는데, 감사원과 검찰이 그 원전 관련 자료를 지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자료를 컴퓨터에서 지운 그 산업부 공무원을 신문을 했더니, 당신은 감사가 시작됐다는 걸 미리 알고 이렇게 지은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 신통하게 그런 감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공무원 이름이 신내림입니다. 신내림. 똑같은 이야기로 자꾸 이 정권에서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누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신들린 듯이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신들린 듯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해답은, 그러면 신들리듯이 신내림으로 이런 계획이 나왔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정권 쪽에서 내놓는 변명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했다가 산업부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추리를 했을 뿐이다.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니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추론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낙연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 지역에 뭐 지어주는 것을 검토했다, 거론했다고 하니까, 이번엔 천영우 전 안보수석, 육자회담 대표, 유명한 전문가죠. 노무현 때도, 그리고 이명박 때도 요직에 있었고 마지막은 외교안보수석이었습니다. 이분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외교부 차관 할 때 공개된 세미나 장소에 가가지고 통일된 다음에 북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통일된 다음이라고 했어요. 통일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지, 통일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는 구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역적모의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서 나는 공개적으로 했다. 근데 이번에 이거는 비밀리에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USB에 뭐가 들었느냐고 하니까, 요거는 이 정권에서는 요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부분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SB 내용을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거는 뭐 젖혀놓고라도 그래도 남는 의무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엄청난 국가 정책과 완전히 반하고 국가 이익에도 완전히 반하고 오로지 핵무장하고 있는 김정은을 도와주는 그런 국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개 자료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한 10개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감사가 다가오니까 밤에 몰래 들어가서 나무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밤새 왜 지웠느냐, 여기에 해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신내림이 지시한 거냐? 신이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 몸에 신내림이 있어가지고 북한을 도와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 참 해괴망측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유통일된 이후에만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역적입니다. 역적모입니다. 이건 발상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화만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를 한다. 구시대가 우리의 구시대가 나쁜 시대입니까? 왜 구시대라고 하죠? 구시대가 있으니까 오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구시대를 적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뿌리가 없는 인간입니다. 자기 부모는 구시대 아닙니까? 문재인의 부모는 구시대 인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